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 8번째 강의. 좋은 숫자죠. 중국 사람들 다 팔자 숫자 좋아하는데 저도 그 숫자 맞췄어요. 오늘 제일 힘든 거 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하는데 이 교재 중에서, 저희 강의 중에서 2개의 힘든 고비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거 넘기면 두 번째 고비는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좌절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힘든 거고요. 이거 아시면 중국 무역이라든지 관련된 세법 이야기 할 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되실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잘 이해 안 가시면요, 여러분 이 8강 수업 2번, 3번 정도 들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꼭 들으셔야지. 그리고 이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국 무역도 강의하는데 이쪽 시간이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심지어는 뭐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직구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스마트, 뭐죠? 네이버에서 하는 거,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 살림에 보탬이 되실 겁니다. 이제 중요성은 그만 이야기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증치세 환급, 수출 환급 제도라고 지금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칠판 한번 볼게요. 항상 쓰던 예 있죠? 1,000원 더하기 100. 이건 이제 익숙하시죠? 1,500원에 팔면 나는 150원 더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1,650원이다 라고. 이거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신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매출은 어느에 대한 매출이에요? 해외 매출입니까? 아니면 한국 내 매출? 아니면 중국 내, 지금 세율 10% 적용했죠? 그러니까 한국인 거죠. 그냥 한국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국 내에서 사서 한국 내에 팔 때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한국이라면 수출한다면, 여러분 수출을 뭐라고 배웠어요? 수출? 뭐 영세율 배웠죠. 수출 영세율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영세율이란 말이 뭐냐면 세율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가치세 세율 몇 %입니까? 10%죠. 그래서 이게 10%잖아. 10 적용했잖아요. 영세율이 뭐냐면 곱할 때 수출이라면 세율을 몇 % 해주겠다? 일이 올 때 0% 해준다는 게 영세율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죠. 빵으로 바뀌어요. 0이죠. 빵으로 바뀌어요. 세건데, 죄송해요. 그러면 합계가 다시 1,500이 바뀌죠? 잘 나오고 있어요. 1,500이 돼요. 뭔 말이에요? 해외로 팔 때는 부가치세 과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영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세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차피 마이너스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돈 주고 샀던 것 100원에 어떻게 돼요? 환급되죠. 환급. 그래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이다. 수출 환급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 환급 들어온다가 이 논리예요. 수출 단계에서 해외로 배 실어서 보낼 때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계산돼서 이거는 다시, 이게 플러스
150이었으면 이게 차액 나와서 50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0을 적용하니까 마이너스에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예. 이게 150이었으면 나는 50만 납부하면 되는 건데 0을 적용해 주니까 왜? 수출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세율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수업 듣고 있어요? 중국세법이죠. 중국세법이에요. 예. 중국은 영세율, 수출이 영세율이 아니에요. 한국은 정리하면 수출을 한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세율 제도. 중국은 면세 제도라고 해요. 예, 영세나 면세나 뭐 안 내는 거 똑같지 않냐? 이렇게 보면 뭐 똑같은데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면세는요,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0은요, 숫자가 있는 겁니다. 0하고 무하고는 달라요. 네, 지금 제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0과 무는 다른 겁니다. 예, 아예 무는 뭐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 없는 거고 그럼 난 모르겠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0은요, 말 그대로 빵이죠. 빵을 갖다 끼워 넣는 게 영세인 거고, 면세는 난 그런 건 모르겠다. 아예 없어. 나는 나한테 묻지도 마.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면세로 설명을 해볼게요. 면세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중국이죠. 예. 똑같이 10%로 가정을 하고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이 뭘 써야 돼요? 아니죠. 중국은 예. 면세죠. 예. 그럼 뭘 써야 돼요? NA를 써야 돼요. 해당 사항 없음. N A NA NA. 칼라펜이 있나요? 칼라펜이 있나요? 칼라가 없어요.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예. NA예요, NA. NA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칠판이라고 보지 마시고 엑셀이라고 보세요. 예. NA라고 손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고 쭉 당겨 보세요. 그럼 여기 숫자가 뭐가 뜰까요? NA요. 에러가 뜨죠? 에러가 떠요.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빵을 넣고 엑셀을 쭉 당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 뜨는 거죠.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 NA를 넣고 엑셀로 마이너스 딱 당기면 여기 뭐가 떠요? 에러가 뜨죠. 문자에서 숫자를 빼면 당연히 에러가 뜨죠. 당연히. 돈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 100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 중국에서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와 영세의 차이는 뭐예요? 면세를, NA를 때리면 환급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반응을 잘 하셔야지 똑똑한 학생이 돼요. 훌륭한 사람이 돼요. 리액션이 중요해. 면세를 할 때 이게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우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이 뭐냐면, 소비지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 과세 원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00원짜리를 사서 한국에서 수출을 할 때 왜 이걸 영세로 해서 이거 빼줍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묻어 있어야 안 묻어 있어요? 마이너스 빵 해서 빼줬잖아요. 예. 수출하는 금액은 이 1,000원 또는 1,500원짜리가 알로 가는 거죠? 예. 1,500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죠? 예. 네. 부가세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안 들어갔어요. 안 묻어 있죠. 예. 왜 하나도 안 묻혀서 보내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소비지 과세? 소비자 아니에요. 소비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 지역에서는 과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다 떨어져 나오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는 부가세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부가세가 묻어 있어야 돼요, 안 묻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인 논리에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동 산식으로 떨어져 나옵니까? 안 떨어져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엑셀로 뺄 게 아니라 강제로 밀어내서 빼는 절차를 취해야 돼요. 자동 0을 써서 자동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밀어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퇴세라고 해요. 퇴세라고 해요. 그래서 환급이라는 말 자체는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중국에서 증치세를 갖다가 억지로 돌려주는 거는 퇴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환급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책에다가 증치세 환급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요, 환급의 종류라고 볼게요. 일단 양거로 2번부터 볼게요. 환급 구분. 수출하는 물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재화의 수출에 대한 세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 수출 면세와 환급, 수출 면세와 불환급, 수출 불면세와 불환급. 다 한글인데 아무 생각 없으시죠? 예, 다 한글인데 아무 생각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부터 볼 거냐면 수출 면세와 환급 볼게요. 여러분 보게 되세요. 뭐와 뭐 이렇게 구조되어 있죠. 수출 면세와 환급이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 이 위에 있는 앞단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는 1번이 뭐예요? 수출에 대해서 면세를 해줄게. 그 다음에 뒤에 환급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수출 면세는 해줄게. 그런데 불환급은 매입세액도 불환급 안 돌려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일본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환급이라고 쓴 거고 원래는 중국말로 뭐라고요? 퇴세라고 해요. 환급해서 뭐 환계이 이런 거 말하면 아무 못 알아들어요. 예, 퇴세예요, 퇴세. 그 다음에 수출 불면세와 뭐라고? 수출을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면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면세 안 해주고 매입세액도 환급도 안 해줄게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케이스별로. 그래서 일반적인 게 수출 면세와 환급이겠죠. 수출해 나가는 거에는 과세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은 영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중국은 면세니까 뭐 비슷하죠. 예, 수출 면세와 그다음에 매입세액은 돌려줄게. 강제로 퇴세해줄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 불면세와 두 번째가 수출 면세와 불환급. 수출의 면세는 하겠다만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된다.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 내료 가공기업. 내료 가공기업. 예, 뭔지 모르지만 체크 밑줄 빡빡 쳐주시면 돼요. 내료 가공기업. 세 번째, 수출 불면세와 불환급 돼 있어요. 뭐냐면 읽어볼게요.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해서 뭔 말입니까? 너 그거 수출 안 했으면 좋겠어죠? 그런데 네가 억지로 판매한다면 뭐라고 보이겠다? 내수 판매한 걸로 하고 똑같이 봐서 과세할게 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천연 우황, 사향, 백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네가 한다면 내가 말리지 못하겠고 그럼 나는 어떻게라도 하겠다? 세금이라도 거둘란다.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고 매입세금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 회사 북경 KCBC 여기도 고객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예, 북한이 아니죠. 백두산에서 샘물을 파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샘물회사가 저희 고객을 갖고 있는데, 예, 여기 천연우황, 사양, 백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금속? 히토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물 부족 국가예요. 예, 그래서 물 갖다 해외로 수출하는 게 원래 지금 제한이에요. 금지는 아닌데 제한 품목입니다. 금지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금지 수출하는 건 밀수죠. 예, 그건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 금지는 아니고 제한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그 북한 샘물 마실 기회가 몇 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있는 게.
백산수, 롯데의, 신라면 농심의 백산수가 있을 거고요. 저 광고는 아닙니다. 협찬 안 받았어요. 예, 아무도 협찬 안 해주죠, 저한테. 예, 농심의 백산수가 있고, 롯데의 백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연모 지자 써서 백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걸 사 마시면 최소한 가격이 일반 한국의 아이시스가 500원이라면 여러분이 마시는 북한 샘물이 2배예요. 2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해올 때 뭐라고요? 수입해올 때 중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출할 때 과세한다는 거죠. 예, 로컬 판매하는 것처럼 13%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가 아니라 세율을 때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도 매입세액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플라스틱 통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사다가 물 담는 거잖아요. 다른 펌프라든지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직접비만 이야기할게요. 통에 대한 매입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뭐라고 했어요? 불환급 안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쌀 수가 있겠어요? 쌀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수출 불면세와 불환급이라는 게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해서 굳이 네가 한다면 로컬에서 파는 것처럼 매출에도 세금을 때리고 매입세 공제 환급은 생산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수출 면세와 환급, 수출 면세와 불환급, 세 번째 수출 불면세와 불환급. 예, 저도 이거 공부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은 이거 지금 뭘로 보세요? 한글로 보고 계시죠? 이거 중국어로 써 있는 걸 놓고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앞부분은 이거, 뒷부분은 이거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수출 면세와 환급. 수출 면세는 매출세. 그다음에 환급이란 건 뒤에 있는 매입세라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이걸 다 중국어로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한 글자도 안 띄고 쭉 붙어 있죠. 예, 그걸 갖다 읽으면서 가만히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면 잠만 오겠어요? 예, 잠만 왔죠. 잠 많이 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는 게 절대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예, 저의 많은 잠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이 수업 듣는데 되게 책 보고 하는데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래서 환급 구분이 있는데 일단 종류 이해하셨죠? 예, 영세율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강제로 밀어내는 걸 퇴세라고 한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환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환급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 얼마만큼을 돌려줄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을 돌려줄 거냐. 환급률은 맨 위에 보시면 있죠. 환급률은 몇 퍼센트? 13, 11, 9, 5 등이 있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HS 코드를 긁으면, 예, 이 물건에 대해서는 퇴세할 때 퇴세율을 몇 프로로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WWW 하는 거 쭉 쫓아가시면, 예, 그 상품 코드별로 퇴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환급률이라고 했죠? 예. 지금 여기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영세율이라면 이거 100% 튀어나오죠? 네. 간편하죠? 네. 환급률은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몽창 다 토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비율을 적용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13%를 돌려준다. 그럼 뭐의 13%겠어요? 1,500이겠어요? 1,000이겠어요? 이 비율이라는 거는 뭐의 몇 %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를 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냥 13% 돌려줍니다. 그러면 13%라는 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비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곱해주면서 나온 숫자를 돌려주는 거죠. 예, 손 들어볼게요. 1,500원에 곱한다. 1번. 2번. 1,000원에 곱한다. 2번. 3번은 없어요. 3번은 없어요. 1번. 1,500원에 곱한다. 2번. 1,000원에 곱한다. 2,000원 2번. 예.
다른 학생은 지금 손을 안 들고 둘 다 틀렸죠. 한 명은 기권이고 한 명은 틀렸죠. 예, 1,500원을 곱하는 거예요. 1,500원이네요. 예, 1,500원을 곱해요. 그럼 여러분 고개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개 들어볼게요. 우리 그냥 퇴세율이 우리는 지금 세율 10% 가정을 이용했었죠. 10%로 가정할게 그냥.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아이 그만 후회하고 납작 무립이야. 예. 10%라고 하는데 1,500원에 10을 곱하면 얼마나 돌려줘야 돼요? 150. 근데 나 실제로 매입세금 얼마밖에 없어요? 100이죠. 두 개 한도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지금 똑같이 우리 지금 이 황금 이야기를 한다면 세율이 10%잖아요. 세율을 황금률이 10%로 가정한다면 1,500원에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150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지불한 매입세금은 얼마밖에 없어요? 100이죠. 그럼 얼마를 돌려주는 게 맞아요? 150원을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100을 돌려줘야 돼요? 100원을 돌려서 한도를 비교한다는 개념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세무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율 자체를 몇 프로를 설정해 놨겠어요?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퇴세율을 몇 프로 했겠어요? 7%나 6% 해놨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니네 마진을 따져서 예, 10%를 만땅 10% 만땅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0이 나와버리고 다 퇴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한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퇴세율을 다 다르게 해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다 13%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진이 높은 건 어떻게 써요? 퇴세율이 작게 들어가요. 마진이 작은 거는 퇴세율이 13%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논리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14페이지 첫 번째 줄 다시 올라가요. 증치세는 부의 납부세액이 돼서 전액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부에서 규정한 환급률에 따라 일부만 뭔 말이냐면 전에 수업할 때 우리 증치세 계산할 때 이게 지금 이거 무역 아니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어쩌다가 매입세액이 더 커서 마이너스 나온다 기억나세요? 일반 이 수출 아니어도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을 때 아래가 플러스 나오면 내야 되죠. 그래서 150원이고 100이면 50원 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번 달에 매출이 없었어. 그럼 이게 빵인 거죠. 빵이고 100이면 중국에서 100 나누는 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번 달에 매출이 없었어. 아예 수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100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럼 100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중국에서? 로컬일 때는 돌려준다고 했더니 안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원칙적으로 안 돌려줘요. 그쵸? 안 돌려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돼요. 증치세는 부의 납부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수출 부분만 일부만 퇴해준다. 퇴세. 예, 그래서 퇴세율이 13, 11, 9, 5 이해되시겠죠? 앞에 써 있는 말이. 예,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중국에서 수출 없다. 그냥 로컬 거래만 하고 메인 매출이 있다고 할 때 마이너스 뜬다고 해도 이번 달 매출이 적었다. 매입이 많았다. 아니면 기계 투자가 많았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세금 나왔다 해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런데 언제만? 수출이 있을 때만. 예. 뭐를 고려해서? 환급률 고려해서. 그래서 환급액 계산 방법 볼게요. 면저퇴 방법 있고 선징수 후 환급 방법 있어요. 예, 이거는 다음이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아래로 올게요. 면저퇴 방법이 있는데 면저퇴 면저퇴 무슨 생각나세요? 면저퇴 무슨 생각나세요? 면저퇴 무슨 생각나세요? 손오공 할 때 이상한 생각도 나고 면저퇴 아니 농담이에요. 네, 심각하지 마시고 면세, 저세, 퇴세 있어요. 그래서 면저퇴 그 말 그대로 읽어볼게요. 면세는 수출에 있어서 수출 매출은 뭐라고 한다? 증치세를 면세하겠다. 한국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세. 수출재와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의미. 예. 그러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예요, 여러분.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매입세액 공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중국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읽어요? D. 그래서 중국 애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디코우 그러죠? 그 디코우가 이거예요. 예.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그 디코우가 그때 저세 D자입니다. 그 다음에 퇴세. 과세 기간별로 계산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일부를 돌려준다. 퇴세는 언제 퇴세만 해준다? 수출이 있을 때만. 예, 그래서 면저퇴. 이게 그냥 로직이에요. 면세는 뭐라? 면제세 이거잖아. 위에는 면세를 해주고, 아래는 마이너스 빼주고, 이게 마이너스가 뜨면 수출이 있을 때 돌려줄게. 이 방식을 그냥 뭐라고 한 거예요? 면저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의 이 방식 자체가 면저퇴야. 예, 뭐 힘들다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방식입니다. 면저퇴. 그래서 환급의 계산 방법 다시 1번으로 올라갈게요. 위에 바로 위에 양그러 4번 환급의 계산 방법 면저퇴 방법 이게 뭐예요? 언제 쓴다? 제품을 직접 또는 위탁해서 제작하는 제조기업이 쓰는 방법이다. 예, 이 방식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 방식은 어느 경우에 제조기업이 한다. 그러면 제조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는 또 뭐 있겠어요? 무역회사죠? 무역회사. 그래서 무역회사는 어디 있어요? 선징수 환급 방법. 그래서 걔네들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예, 그냥 거의 100% 환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특별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무역회사는 계산 방식이 이거하고 다르고 그냥 다르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도 않아. 예, 거의 유사한데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냥 무역회사는 거의 다 환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특별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저퇴 방법의 수출 환급액 계산, 예, 14페이지 양가로 6번이죠. 이 한글을 갖다가 여러분이 쭉 중국세법을 잘하기 위해서 외우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걸 외우면. 외워져야 안 외워져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에요? 예?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세법을 박살내겠다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우겠다. 여러분, 예, 저도 잘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운다면. 예, 저 못 외운다는 건 아니고 할 줄 아는데, 예, 이거 연필로 쓰면서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좀 믿어요. 여러분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 그러면 예, 우리 사례를 같이 보면서 예,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케이스 1, 2, 3가 있는데 1번 면세 수입액이 없는 경우 볼게요. 예, 여러분 오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날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힘든 날이다. 이것만 넘기면 중국세법 쉽게 갈 수 있다. 예, 오늘이 고비니까 예, 여러분 마음 잘 잡으시고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고 뒤로 가게 누르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예. 사례 설명. 생산형 수출 기업이며 일반 납세자이고 수출하는 재화의 내수 판매 시 세율은 13%고 수출 환급률은 12%다. 힘든 내용 있어요? 없어요? 힘든 내용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예, 일반적으로 파는 중국 내 세율 몇 %다? 13%고 수출 환급률은 12%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납세자다. 그렇죠? 만약 얘가 소규모다. 그러면 수출할 때 환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소규모는 어때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그거 없이 매출액 3% 납부하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여야지만 이 환급이라든지 아니면 퇴세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소규모 갖고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 일반적인 세율 13%짜리고요. 퇴세율이 몇 %다? 12%다.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 세금 계산 서상의 매입 금액은 얼마다? 200만 원어치 원재료를 샀다는 거죠. 200만 원어치 원재료를 샀고 예, 매입세액은 26만 원이다. 그렇겠죠. 그래도 13% 붙여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예, 원재료 생 구매액은 얼마다? 원재료 R 금액은 2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26만 원이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이 금액이 26만 원이라는 거죠. 이 금액이 26만 원이라는 거죠. 26만 원. 그 다음에
전월로부터 이월된 미공제 매입세액은 부가세 자산이 얼마다? 3만 원 남아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못 받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캐시로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예, 그래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부가세 자산 금액이 얼마 있다? 3만 원 있다. 3만 원 있다. 4번 당월 증치세 불포함 가격으로 얼마를? 100만 원을 로컬에 판매를 했고, 예, 세금 포함 금액 110만 원 수령했다. 당연한 거죠. 100만 원 팔았으니까 110만 원 받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예, 수출한 금액은 이미 환산해 보니까 얼마다? 200만 원이다. 여러분 그림 그리셔야 돼요. 내가 원자재 얼마치 사왔어요? 200만 원 사왔죠. 그래서 그거 가공해서 얼마를 팔아요? 로컬에? 100만 원 팔았고 수출은 얼마 했다? 200만 원 했다. 이해되세요? 예. 얼마치 원재료 사왔어요? 200. 그래서 그거 가공해서 얼마를 팔았어요? 로컬에다가 100만 원 팔고 수출도 얼마를 했다? 200을 했다. 이해되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환급액 계산 볼게요. 얼마를 도대체 돌려주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봐봐. 환급액 계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마이너스 쓰면 그거 돌려받았죠. 이해되시겠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마이너스 나면 돌려받는 거죠, 원칙이. 예.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납부세액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세액에서 가로 열고 닫고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예, 지금 이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냥 매입세액인데 나쁜 매입세액인가 봐요. 뭐라고요? 공제 불능 매입세액 가로 열고 닫고 끝낸 것 뿐이죠. 예. 그냥 로직 뻔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고 다시 뭘 뺐어요? 전지 2월 매입세액. 예, 원래는 공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번에 다시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빼는 거죠. 네. 이 공식 힘들어요, 쉬워요? 쉽죠. 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예, 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뭘 더 빼요? 전월 달에 다 못 받은 거 마저 빼줘야 되는 거죠? 예. 공제 못 받은 거.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럼 하나 뭐만 더 특이한 게 보여요? 동그라미 1번. 공제 불능 매입세액, 이것만 더 눈에 뜨죠? 그러면, 공제 불능 매입세액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이 물건, 로컬에 판매하면 몇 퍼센트 세금 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13%고 몇 퍼센트만 돌려준다는 겁니까? 12%. 그럼 결론은 여러분 고개 들어봐. 내가 마진 하나도 안 붙이고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해볼게. 예? 그럼 내가 다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이게 지금 1,500 써있는데 여러분 예. 이걸 1,000이라고 고쳐봐봐요. 1,000. 예. 여기에 몇 퍼센트를 곱해요? 13이에요? 12예요? 환급되는 게 12요. 12 곱하는 거죠. 예. 내가 마진 하나도 없이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마진 없이 팔기도 하고 심지어 적자 보고 팔기도 하는죠. 이거 1,000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난 퇴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2%죠. 예. 그럼 나 얼마밖에 못 돌려받아요? 120원 밖에 못 돌려받죠. 예. 난 이거 사올 때 얼마 했어요? 130원 했었죠. 예. 중국이니까. 그럼 나 얼마만큼은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1%죠. 예. 그래서 일반 세율하고 퇴세율하고 차이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만큼은 공제 안 해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일반 세율과 퇴세율과의 차이만큼은 나 그만큼 못 돌려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공제 불능 매입세액에서 수출 금액 곱하기 세율 간의 차이, 수출 금액 곱하기 증치세율, 일반 증치세율과 환급률과의 차이만큼 뭐라고? 그거는 내가 못 돌려줘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수출액 수입이 같다고 본다면 나 12%나 해야 되니까 120원밖에 못 돌려받잖아. 네. 근데 나 실제로 납부한 거 130원이니까 10원은 네가 먹어. 원가로 부담해라는 이야기겠죠.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강의 쉽지 않아요. 저 분명히 아는데
한 번에 이해 안 가도 좋으니까 강의를 2번, 3번 들으시면 이해될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예, 믿어요. 예. 강의를 2번 듣고 3번 들으시면 돼요. 저 재수강 많이 해봤어요. 재수강만 해봤어? 삼수강도 해봤지. 예. 그래서 정리할게요. 일반 세율과 퇴세율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만큼은 네가 원가로 부담해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죠? 똑같이 매입액 매출을 갖다 하면 내가 다 못 돌려받잖아. 예, 그래서 공제 불능 매입세 계산할게요. 수출 금액 곱하기 세율 차이. 수출 이번에 얼마 했어요? 200만 원 했죠? 200만 원 곱하기 13%와 12% 1% 차이 하니까 2만 원이죠? 예, 2만 원. 이건 단위가 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공제 불능 매입세액이 2만 원이 나왔고요. 그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이번에 매출 얼마 했어요? 로컬에서 100만 원 했죠? 그러니까 13이죠? 빼기 가를 열어닫고 이번에 매입세액 얼마예요? 전체는 200 사왔죠? 그러니까 26이죠? 13에서 26 빼기 매입 공제 불능액 공제 불능 매입세액 얼마? 2만 원 가로 열고 닫고 빼기 전기 2월 매입세액 하면 금액이 얼마 떨어져요?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14니까 돌려준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마이너스 14. 그러면 한도를 봅시다라는 거죠. 한도는 어떻게 한다고? 수출 금액 곱하기 환급률. 수출 얼마 했어요? 이번 달에 200만 원 했죠? 200 곱하기 12% 하니까 24. 24가 커요. 한도가 24죠? 네. 그럼 이번에 실제 받을 건 얼마입니까? 14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한도가 충분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한도에 이미 난 14 다 돌려받았으니까 한도 미달액은 없어지는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부가삼세 과세 표준이 된 이거 줄쳐 놓으세요. 언젠가 내려올 겁니다. 예, 증시 납부할 때 한도 못 써본 것도 나 이걸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납부를 해야 돼요. 예,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한도 미달액 지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에는 얼마예요? 24인데 내가 14만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10만큼은 한도를 다 못 써먹고 날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도 몰라. 왜 이걸 세금을 내야 되는지는 법적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 세금을 내래. 뭐 내야지 뭐. 예, 부가삼세 과세 표준이 된. 예, 좀 그지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중국 회계사도 모르겠어요. 왜 이 논리가 뭐니? 그냥 내래. 예, 냅시다. 그 다음에 면세 수입액이 있는 경우. 예, 여러분 다시 이제 고개 들어볼게요. 정리할게요. 환급 받는 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이 금액이 마이너스 나오면 환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매입세액 다 환급해 준다 안 해준다? 뭐만큼? 차이만큼. 일반 세율과 퇴세율과의 세율만큼. 당연히 어디다 곱해야 돼요? 그거는 수출 금액이겠죠. 수출 금액이겠지. 이해되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도는 어디다 곱한다? 수출액. 여기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인 거고 하나 더 빼준다면 전년도에서 못 받은 거 넘어온 거 다 빼준다. 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씹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예요? 공제불능 매입세액 하나 계산하는 거. 그 차이만큼은 네가 원가로 먹어라. 그럼 여러분 고개 들어볼게요. 한국이라면 이게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게 100이 다 고스란히 아래로 100으로 빠지죠. 환급이 되죠. 중국이라면 12% 13%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마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 돌려받아요? 아니면 12와 13만큼은 내가 원가로 부담해야 돼요? 일부 부담해야 되죠. 한국은 완전히 면세인 거죠. 근데 중국은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100%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일부는 중국에서는 수출할 때 내 매입세액이 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산 구조상.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 제도란 말을 쓰고요. 중국의 수출의 면세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제도, 부분 면세란 말을 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수출 환급액 사례 계산. 이번 면세 수입액이 있는 경우, 오늘은 좀 길어져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예. 너무 그러지 마셔. 면세 수입액이 있는 경우 볼게요.
앞에 예제랑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숫자를 많이 안 바꿨어요. 거의 똑같아요. 예, 13%, 12% 똑같죠? 근데 이번 달에 얼마 샀어요? 원재료? 200 똑같이 샀어요. 로컬에서 매입한 게 200이고 매입세는 26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인증 당연히 받아야 공제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월 한국으로부터 보세 수입액은 RMB 1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가 더 있어요? 원재료가 로컬에서 산 게 200이 있고 한국에서 수입해온 게 원재료 수입해온 게 100만 원이다. 이것만 더 추가 붙어있어요. 3번 보시면 전달 공제 다 못 받은 게 얼마 있다? 3만 원. 그거 그 다음에 당월 증시세 불포함 금액으로 100만 원을 로컬에 판매했고 똑같이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110만 원, 113만 원 받았다. 5번 당월에 수출자 이민표 환산액은 200만 원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거에 뭐만 추가됐어요? 한국에서 수입. 그렇죠. 원재료 수입해온 거에 더 있다는 것 뿐이죠. 예. 여러분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적자 났어요? 아니면 흑자 났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다? 모른다? 여러분 가끔씩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증치세는 여러분 매입 매출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번 달에 매출이 없어요. 원재료 매입만 있었어. 이 회사 적자 난 거예요? 흑자 난 거예요? 모르죠. 원재료가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어. 원재료를 갖고 왔으면, 그러니까 이거 환급 받아야 되죠. 환급 받아야 되죠. 한국 이야기 해봅시다. 한국 이야기 해봐요. 원재료 사왔는데 매출액, 이번에 매출이 아예 없어. 그럼 이게 빵인 거죠. 빵이면 한국이라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배출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럼 중국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말이 이 원재료 써서 물건 팔아야지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한국은 어때요? 이번에 매출이 없어. 빵이야. 원재료 사다만 갖다 놨어. 그럼 이거 공제 받아요? 환급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 물건 꼭 썼어야 사용했어요? 안 썼어요? 창고에 가만히 있죠.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중국에 오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 한국 사람들도. 이게 물건을 써서 팔아야지 공제가 된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요. 써야 돼요? 아니면 창고에만 갖다 놔둬도 돼요?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재료 갖다가 팔아야지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예. 수출에 대해서 이거 물건을 꼭 그 수출 물건에 써야 됐어요? 아니면 이번에 수입한 금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 되겠어요? 예. 이번에 수출한 건데 전달에 사는 원재료 갖고 했어. 그럼 이 계산 못 한다는 이야기야? 전달에는 전달에 이걸 태웠겠죠. 그래서 물건의 소비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매출 세금 계산 끊고 매입 세금 계산서 끊는 것만 비교하는 거지 매입해온 물건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환급액 계산 사례 계속 보시면 예, 하나만 더 추가됐죠? 뭐만? 원재료가 한국에서 수입해온 게 하나가 더 있다. 100만 원. 예. 그러면 답 볼게요. 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역시 똑같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가로 열고 닫고 다는 못 빼줄게. 다는 못 빼준다. 매입세액 불공제 네가 좀 먹어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2월 매입세액. 그래서 아까랑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공식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1번 공제불능 매입세액으로 1번 위로 갑니다. 그래서 공제불능 매입세액이 보면요. 예, 증치세율 빼기 환급률은 그럼 같죠? 같죠? 증치세율 빼기 환급률은 같은데 그 앞에 괄호가 늘었죠?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문제에서는 수출 금액 곱하기 세율 차이죠. 근데 두 번째는 복잡해졌죠? 이걸 수출 금액 빼기 면세 수익 금액을 갖다가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순수출액이에요. 순수출액. 순수출액. 네, 이번에 수출 얼마 했어요? 200 수출했죠? 예. 수입 얼마 했어요? 한국에서? 100 수입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얼마만큼 공헌했어요? 달러 수입에, 달러 조달에. 100만큼 공헌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앞에가 순수출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에서 100을 뺀 금액 차이만큼, 1만큼만 네가 원가를 먹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액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1번 문제에서는 수출 금액이라고 썼었죠. 이번에서 뭘로 고쳤어요? 순수출액이라고만 개념을 바꾸시면 돼요.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그냥 순수출액이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면은 그래서 공제불능 매입세액 순수출액이니까 200 빼기 100 곱하기 세율 차이 1% 하면 1만 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납부세액 계산하시면 매출세액 이번에 로컬에 판매한 거 13 빼기 로컬에서 매입한 거 26 빼기 매입세액 불공제 마이너스 1 예. 그 다음에 전기 2월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한도액도 역시 어때요? 순수출액이 한도액 아까 어디다 곱했어요? 수출액에다 곱했었죠? 이것도 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이니까 200에서 100 뺀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한도 자체가 12만 원 확 줄어버리죠.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번에 나온 금액은 얼마예요? 15만 원이 공제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한도가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12만 원으로 줄었죠. 예. 그래서 얼마만큼밖에 못 받아요? 12밖에 못 받겠죠. 한도에 걸리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면 3만 원은 또 어떻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달에 다시 공제 신청해봐.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 수출 퇴세할 때 공식 힘든 거 있다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공식 라인 그대로 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마이너스 나온 거. 근데 이건 뭐하고 다 비교한다? 한도액이죠. 한도액 뭐하고 비교해요? 수출액 곱하기 퇴세율이죠. 근데 그 수출액이 뭘로 바뀐다? 순수출액. 순수출액. 이해되시겠어요? 매입세액 불공제도 어떻게? 순수출액 기준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14페이지에 있는 공식 볼까요? 14페이지에 있는 공식 보시면 어때요? 이제 와서 보면은 읽으면 이해 가긴 가죠. 이제는 이해 가요. 14페이지 보고 계세요? 14페이지면 아래. 예, 14페이지면 아래 공식 보시면 예, 공제불능 매입세액 계산 수출 금액 곱하기 환율 곱하기 증치세율과 환급률의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14페이지 아래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 찾았어요? 14페이지. 예. 왜 왔다 갔다 해? 자꾸. 아래. 예. 그래서 공제불능 매입세액 계산 이해되시겠죠? 예. 수출 금액 곱하기 기준 환율. 수출 금액은 달러로 써 있으니까 환율 곱해야지. 중국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제가 그냥 환산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예시를 드린 것 뿐이지. 예.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빼기, 전기 2월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 다 공제 못해줘. 일분 네가 먹어라. 먹으라는 게 뭐예요? 세율 차이죠. 근데 뭘 곱해야 돼? 순 매출액이죠. 순수출액. 예. 그 다음에 한도액 계산 돌려주는 퇴세 금액 한도는 수출액 곱하기 환급률.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무지 잘 간다 라고 한다면 저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네,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3번 들어도 이해 안 됐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소주 사서 위로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오늘 수출 퇴세를 배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한국은 수출에 대해서 어떤 제도다? 영세율 제도다. 근데 중국은 영세다 아니다? 무슨 세 제도다? 면세다. 면세는 엑셀로 표현하면 뭘로 해당된다? NA다. 엑셀에 넣고 긁으면 긁힌다 안 긁힌다? 에러가 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밀어낸다. 밀어낼 때 어떻게 밀어낸다? 퇴세율을 곱하는 거죠. 뭐하고 곱하기? 수출액 곱하기 퇴세율이죠. 그래서 퇴세율이 항상 13%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좀 작아요. 예, 그래서 이익 안 보고 판다 하더라도 퇴세율이 13%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부 내가 원가를 먹을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겠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이건 계속 세계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 빼는데 매입세액은 다 공제는 안 해줘. 일부는 네가 원가로 먹어. 그게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그거는 세율 차이다. 순수출액이다. 그 다음에 수출액 나중에 한도 계산할 때도 순수출액 개념이다. 예, 그것까지 아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무역 이야기 할 때, 중국 무역 할 때, 수출 황금 이야기 할 때 뻘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일 힘든 구비 했고요. 수업 시간 오늘 제일 많이 거의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수업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 가고, 그래도 안 가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좀 가벼운 제목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